자, 281번 들어가자. 자, can not에 not에 동그라미 치고 without 동그라미 치면 be 없이는 A 할 수 없다. 이중부정 강한 긍정 만들어지는 거. 이것도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 오늘날 우리는 몇 발자국 걸음도 걸을 수 없어. 뭐 하지 않고는. noticing advertise. 광고하는 것을. 자, 이때 notice 중요 단어야. notice. 자, 왜 중요해? 눈치채다, 주목 집중하다, 통직 통보하다. 따라해봐. 눈치채다, 주목 집중하다, 통직 통보하다. 뭐라고 했어? 눈치채다. 눈치채다라는 뜻이 될 때는 notice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원형 부정사를 취할 수 있는 지각 동사야. 근데 실전에서는 우리 얘기했었지 사역 지각 동사 다음에 원형 부정사 쓴다는 얘기는 투부정사만 금지하는 거지. 평가원 문제에서는 현재 분사가 나온 적이 있어. 자, 눈치채다, 주목 집중하다. 반면에 눈치채다 두 번째 주목 집중하다. 세 번째 통지 통보하다. 광고를 눈치채지 않고는 몇 발자국의 걸음을 걸을 수도 없어. 몇 발자국 걸음을 걸을 때마다 광고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지. It is with us. 이때 이시 받고 있는 건 지시대명사야. It is with us. 광고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 자, wherever we go, no matter where이지. 우리가 어디 가든 상관없이. 광고는 그런 의미에서 프로파간다, 선동에 가깝다라고 해. 프로파간다, 선동의 한 형태라는 얘기지. 우리를 항상 울렁이게끔 만드는, 지름신의 강림의 유혹에 빠지게끔 만드는 그런 광고의 효과. 그럼 이거는 광고의 일상성, 광고의 엄청난 영향력에 관한 거를 지금 도입하고 있지. 아직 본론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것까지 느껴주라는 거야. 자, 나대 without be 구조, 이런 부정형 구문, 주제문 꼭 기억해두고, 중간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출문제니까 확인 한번 해주고, 자, 282. 사실 오늘은 동명사 빨리 마무리하고, 자, 이른바 조동사에 관한 공부가 들어가려고 했었어. 자, 들어갈 거야. 우리는 조동사, 일본 놈들이 만들어낸 말이지만 말 그대로 동사를 도와주는 거지. 그럴 때 일단 우리가 요런 말을 좀 써버릇해야 돼. 화법 조동사라는 게 있고 기능 조동사라는 게 있어요. 화법 조동사는 기본적으로 화법 조동사는 우리가 may나 can이나 자 must, 흔히 우리가 should, 조동사라고 통칭하는 놈들이 화법 조동사야. 나름의 의미도 있고 뜻도 있고 그 뒤에 동사 원형이 와. 반면에 기능 조동사라는 게 있는데 이 기능 조동사는 이런 게 있어. 그리고 자, 조동사를 또 형태적으로 접근하면 일반적으로 조동사 다음에 누가 와?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와요. 동사 원형이 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반면에 자, 엄밀하게 얘기하면 조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는 놈들이 있어. 얘네들이 우리가 얘기했던 have to, used to. 사실은 우리는 have to, used to를 하기 때문에 그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고 생각하지만 투부정사 계열이거든. 이렇게 오는 놈이 있어. 그 다음에 자, 조동사 다음에 자, 원형이 올 수도 있고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왜 그래? 투부정사라고 표시해야지. 자, ing가 올 수 있는 놈도 있어. 요런 동사들을 우리는 need나 대열로 구별해요. 어쨌든 자, 이건 뭐 우리가 하나씩 차차 공부해 나갈 건데 결국은 조동사라는 것은 동사가 갖고 있는 의미를 내적으로 심화시키고 풍부하게끔 만드는 영향력을 발휘해요. 자, 이런 기본적인 관념을 잡아주고 또한 고등학교 이상 영어에서 조동사 관련 반복적으로 무조건 내는 문제 꼭 잡아줘야 돼. 그건 또 다른 축이 되는 거야. 그런데 자, 일단 그리고 자, 내가 항상 얘기했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또는 초등학교 때 영어 공부의 흔적들을 내가 전투력 있게 변화시켜서 자, 중위권, 중상위권, 최상위권, 상위권으로 이렇게 또 맞다 틀렸다. 중위권, 중상위권, 상위권, 최상위권으로 만드는 연습을 할 때 항상 내가 이런 식으로 던지는 질문을 앞으로 다른 수업에서도 반복적으로 볼 텐데 그거 자꾸만 생각하는 연습을 가져. 그래야 최상위권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자, 조동사는 자, 화법 조동사가 있고 역할만 하는 기능 조동사가 있고 형태적으로 접근했을 때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도 올 수 있고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개 쓸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 이게 조동사에 대한 큰 밑그림이야. 그런데 자, 기억의 씨앗, 영어의 씨앗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질문을 해. must를 딱 물어봐. 그 아이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또는 고등학교 때 어떻게 영어를 공부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져. must가 부정형으로 쓸 수 있는 놈이 누구야? 자, 첫 번째가 must not이야.
두 번째가 must가 누가 있어? must가 뭐가 돼? 응? must 대신에 우리 중학교 때 have to 쓴다라고 했지. 뭐 초등학교 때 배울 수도 있어. 그래서 don't have to를 쓸 수도 있어. 이거 우리 한 적 있어? 그럼 세 번째 부정형이 누구야? 이때 이 세 개가 나타나는 이유를 내적으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해야 그 사람이 지금까지 조동사 공부를 제대로 한 거야. 제대로 한 거야. 자, 봐봐. 이건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 일단 첫 번째. 자, 조동사 공부할 때 그것의 부정문을 만들 때는 그 뒤에 누구를 붙인다는 거야. not을 붙인다는 것을 must, not을 통해서 배워야 돼. 그리고 일부 조동사의 경우에는 이런 have와 같은 변화형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둬야 돼. 그 다음에 must가 물론 압도적으로는 외적 강제적인 법적 강제인 의무의 용법이 많지만 자, 추측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둬야 돼. 자, 그러면서 우리 must는 뭐라고 했어?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남이 나에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해? 외적 강제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치? 반면에 할 필요 없어. 그 책 볼 필요 없어. 그러면 남이 나에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최종적인 선택권, 결정권 누구한테 있어? 나 자신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를 내적 판단.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 이상에 들어가서 영어나 영어를 전공을 하게 되면 영어로 돼 있는 책들은 이런 말들을 해요. 외적 강제, 내적 판단. 캔낫은 뭐야? 결코 그럴 리가 없다는 부정의 추측이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자고. 한 발짝 더 나가자고. must의 과거형 얘기해봐. must의 과거형이 뭐가 있어? must의 과거형이 뭐야? 무슨? 일반적으로 규칙 변화할 땐 일이 붙이니까 뭐뜨드? 야 무슨 음식 이름이다. 응? 무스타드?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과거형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will은 would가 있고 can은 could가 있고 may는 might가 있는데 must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요령이 뭐야? 우리 시제 공부했잖아. 완료는 이전이라고 했지. 현재 완료, 현재 이전, 과거 완료, 과거 이전이지. must 다음에 자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돼 써야 된다는 어떤 규칙을 지켜주면서도 그 이전에 일어나는 일을 표시하기 위해서 must have pp를 쓰는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must의 또 다른 과거형으로 얘가 또 존재할 수 있는 거야. have to의 과거형. 얘는 의무지만 자, 우리 must 의무 말고 뭐가 있다라고 했어? 추측이 있다라고 했지. 추측이 있다라고 했지.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뭐라고 했어? 뭐뭐였음에 틀림없다지. 얘는 내가 어떻게 적나봐. 뭐뭐였음에 틀림이 없다. 어쨌든 현재 완료도 사건의 발생 시점으로 보면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우리 앞에서 했었잖아. 그리고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되고 그러니까 조동사 다음에 완료형. 이 조동사 다음에 완료형 나오는 게 고등학교 영어의 중심 포인트 중에 하나야.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수능은 오히려 좀 진부해. 수능은 오히려 좀 진부하고 너무 판에 박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오히려 달라지는 거라고. 자, 그러면 자 282번. 자, 282번 교재 페이지로는 289페이지야. Your parents. 여러분들의 부모는 자, must be very happy. 틀림없이 의무야, 추측이야. must는 항상 의무 추측 해야 돼. 틀림없이 기뻐했을 게 틀림없어. to hear. 이거를 알아두라고. to 부정사가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이 있는데 부사적 용법에서는 목적과 의외의 결과가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했지. 그거 말고 판단의 근거가 있는데 이때 must나 cannot이 앞에 있으면 돼. to hear 다음에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판단의 근거라고 적어. 자, 뭐를? You have entered the university. 네가 대학에 들어갔다는 사실. enter는 그 뒤에 전치사가 필요 없지? 자, 대학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들었었다면 너의 부모는 틀림없이 행복했을 거야. 듣고 나서 틀림없이 행복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고등학교 영어 조동사 공부의 중심축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 했어? 조동사 다음에 have pp 쓰는 거라고 했어. 나는 설명을 위해서 판서를 하지만 너희들은 그럴 필요 없어. 자, must have pp.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이라고 했지. 자, 하나 물어볼게. 하루라도 안 보면 거의 매일 영어 공부한다라고 생각할 때 매일매일 보는 조동사 중에 과거형이 없는 놈이 한 놈 더 있어. 그 놈이 누구야? 과거형이 없는 놈이 있어. 그게 누구야? must 말고 하나 더 얘기해야지. should지, should. should도 마찬가지로 그 뒤에 완료형이 오지만 과거형이 없어. shoulding, 슈슈 할 수 없잖아. 그러면 뭐뭐였음에 틀림이 없다. should는 주로 의무로 많이 쓰니까
얘를 법적, 외적 강제라고 하면 얘는 자발적, 도덕적 의무라고 얘기를 해. 강도가 좀 달라. 자, 슈레브 PP. 했어야만 하는데 안 했어요. 다르지. 자, must have PP가 강한 추측이라면 may have PP가 있어. may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니까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는 약한 추측이야. 사실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이런 약한 추측이 실제로는 많이 쓰겠지. 그 다음, 자, must have 부정형 중에 누가 있다고 했어? can have PP가 있지. 응? 자, must have PP. 뭐뭐였으면 틀림없다.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결코 뭐뭐 했을 리가 없다. 그런 식으로 우리말을 외우지 말라는 거야. 응? 그런 식으로 우리말을 외우지 말고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 약한 추측, 부정의 추측. 뭐라고 했어?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 약한 추측, 부정의 추측. 자, 그럼 should는? 자, 했어야만 하는데 하지 않은 거지. 이 결 하나가 또 있어. 정중 선생님 강의를 고등학교 1학년 중3 예비 때부터 들을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게 최상위권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데요. 그럼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지. 자, 여기 하나 더. O2F PP가 자, 봐. 이것도 한번 느끼라고. must는 동의어로 have to 쓰지. should는 동의어로 ought to를 쓰지. 그러니까 must나 ought to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자, 봐봐.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 약한 추측, 부정의 추측. 했어야만 하는데 하지 않았다. 할 필요 있었는데 했어야만 하는데. 그러면 이럴 때 이런 것들이 바로 논리적 사고 능력이야. 종합 능력이야. 얘는 추측이지. 전부 다. 추측의 표현을 많이 만들어내지. 또한 얘는 후회의 표현을 만들어내지. 다르지? 요거를 이렇게 묶어놓는 게 일단 고등학교용 조동사 공부의 시작이라고 알아두라고. 오케이? 자, 그 다음 넘어가자. 자, 그 다음 두에다 동그라미 쳐. 283번에 두에다 동그라미 쳐. 아까 우리 화법 조동사는 동사의 뜻을 내적으로 심화시키면서 뭐 능력이냐, 가능이냐, 허가나, 필요냐 그런 느낌이 있는데 비동사나 해부동사나 두동사는 기능조동사라고 했지. 얘네들은 뜻은 없어 거의. 기능이라는 것은 문법적 구별의 역할만 담당하는 거야. 그래서 비동사 어떤 경우에 써? 진행형이나 수동태 만들 때 쓰지. 그치? 비동사 다음에 ing? 그러다 보니까 얘도 한번 봐봐. 느끼란 말이야. 완벽한 조동사는 못 되지. 뜻도 없고 뒤에 동사 원형이 와, 진행이나 수동태가 와. 그러니까 완벽한 조동사는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동사라고 얘기 부를 때는 좁은 의미의 조동사를 얘기할 땐 얘네들만을 염두에 두는 거야. 반면에 have는 완료형 만들 때 쓰지 해석은 안 되지. 얘도 동사 원형 못 오지. 자, 이 두가 중요해요. 사실은 요게 이제 또 한 축이야. 응? 한 축이야. 얘는 참고로 얘기할게. 2010 올해지 올해 3학년 모의고사 기준으로 얘기하면 3월 달에도 냈고 9월 달에도 냈어요. 응? 내가 이제 문법 공식을 만든 게 있다고. 응? 누구는 뭐 그래 문법 문제 한 문제 나왔다 두 문제 나왔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맞았다. 나는 기본적으로 문법 문제 수능형 문법 문제는 두 문제밖에 안 돼요. 근데 정답률이 한 60%대가 아직도 나오더라고. 꽤 지금쯤은 쉬워졌을 텐데 아마 내 강의를 들은 사람이 아직은 적어서 그런 것 같아. 60% 정답률이 나오면 그건 보통 2등급 애들도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제야. 1등급 애들은 거의 다 맞는다고 봐야 돼. 문법 문제는. 자, 근데 3월 달에도 내고 9월 달에도 냈어. 낸다라고 얘기했어. 나는 자 수능형 문법 문제는 박스 3개에다 밑줄 5개가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문법 문제는 2문제지만 물어보는 문법 항목은 8개야. 그 8개 중에 최근 한 3, 4년? 수능과 관련해서는 5년 이상. 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나온다고 한 것 중에 8개 박스나 밑줄이 안 걸진 게 없었어요. 자, 어떻게 영어 공부를 시작하고 자리매김하느냐. 그게 자기가 중위권에서 머무르느냐, 중상위권에서 머무르느냐, 상위권, 최상위권까지 도약할 발판을 얻을 수 있냐,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 꼭 기억하고, some problems do remain이 보이지. 자, 이 do는, 자, 한정을 받아. 누구냐면, do는 무조건 일반 동사하고만 결합해. 자, 봐봐. 조동사들에 비해서 활용의 폭이 좀 좁아지지. 얘는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밖에 못 만들고, 얘는 완료형밖에 못 만들어. 얘는 일반 동사하고만 결합을 해. 그래서, 두 중에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얘야. 이건 우리가 했지? so do, na do. 그치? 이때 두가 앞에 있는 일반 동사를 대신 받는 거야. 앞에 일반 동사가 있는 거야. 그러면 앞에 일반 동사가 아닌 비동사가 있었어. 그럼 뭘 써? 나 닮은 키아노 리브스라는 매트릭스 배우가 매트릭스 2에서 얘기하잖아. So am I.
비동사로 받는 거야. 조동사가 있으면 so can I로 받아야 되고 현재 완료이 나오면 so have I로 받아야 돼. so do, 나도 긍정의 반복이지. 부정의 반복일 때는 neither이나 no를 쓰고 그 다음에 do I가 오면 돼요. 반면에 얘는 yes I do라고 했지. 즉 출제위원들이 do와 관련해서 제일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는 대동사야. 내신에서는 무조건 나와. so do, 나 do, so I do, yes I do. 두 번째. 이 두 문장을 비교해봐. 어느 나라 말이든지 항상 내가 얘기하는 것은 말이 자, 문법이나 그런 게 먼저가 아니라 문자보다는 말이 또 먼저지.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리듬과 느낌의 차이를 느껴봐. 어느 게 좀 더 강한 것 같아?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위에 게 말로 해봐, 말로. 어느 게 좀 더 강한 것 같아? I love you. I love you. 매갈이 하나도 없지. 자, 둘을 집어넣었어. 둘을 집어넣었어. 두는 리듬을 타고 들어간단 말이야. I do love you. I do love you. 자, 이때 요게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랑 결합을 해? 일반 동사랑 결합하지. 일반 동사를 강조하는 용법이지. 사실 두와 관련해서는 요 두 개가 중요한 축인데 사실은 문법 문제로는 해석에서 뭐 크게 오해의 여지는 없지. 이게 기능조동사로서의 두의 역할이에요. 물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세 번째로 이제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 자, do you, don't. 자, 일반 동사의 의문문이나 의문문 만들 때 일반 동사는 주 앞으로 못 넘어가. 마치 우리나라 휴전선처럼 못 넘어가. 못 넘어가. 부정문을 만들 때 여기다 붙여버리는 거야. don't에 붙인단 말이야.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만들 때 쓰는 용법이 있겠지. 하지만 얘네들은 자, 기본적으로 출제 포인트는 아니야. 너무 어렸을 때 배운 거니까. 그리고 입에 아예 영어가 모국어처럼 익숙해져 있잖아. 봐봐. Some problems do remain. remain은 상태 유지. 몇몇 문제는 이때 두가 강조라고 했지. 우리나라 책 나 그런 게 싫은 거야. 대충 일본 책 대충 연구하는 아이들 연구해가지고 책을 책으로 베끼니까 그러는 거야. 둘을 리얼리나 인디드로 바꾸라고 하는데 자, 강조의 느낌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몇몇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렇게 강조해야 되지. 또 remain.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어요. We cannot ignore them. 이때 cannot은 능력과 가능의 조동사지. 우리는 그리고 그 문제를 무시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앞뒤 문맥에서 이 문장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들어가는 논리적 사고 능력을 길러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시도를 했어. 그래서 일부 해결책이 성공적으로 방어를 했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그대로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또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런 부분들이 빠져나가겠지? 그 다음 284번. 캐처 미르 형광 배치라고 캐처 미르는 따라잡다. 푸더 미르는 참다 견디다 버디다. 컴업 미르가 제일 기억이 안 날 거야. 고안하다 생각해내다. 스탠드 미르 하면 누구누구를 옹호하다 변호하다. 자, you can't help catch up with that car. 너는 그 자동차를 따라잡는 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거야. 기대할 수는 없을 거야. must. 이때 must에다 동그라미 치고 의무야 추측이야. must는 이 연습을 잘해야 돼. 의무야 추측이야. 의무야 추측이야. 추측이지. 그 자동차는 틀림없이 more than 5 miles away now. 지금쯤이면 5마일도 멀리 떨어져 있을 게 틀림없다. 자, 고등학교 이상 영어에서 must의 추측과 must have pp.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 꼭 잡아줘야 돼. 자, 285번에 must not. 이때 must not. 외적 강제 적어놔. You must not despise a man. 여러분들은 결코 어떤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돼. 이건 뭐 법률적인 것까지는 아닐지라 하더라도 외적 강제로 강한 느낌이지. 응? 결코 무시해서는 안 돼. 어떤 이유로? 이때 because를 이유나 원인의 부사절. 그런 망할 놈의 영어를 그만 배워. 그런 망할 놈의 영어를 배우면 여러분들 인생 좋죠. 응? 자, 이때 because를 판단의 근거라고 해. 어떤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의 근거로 despise. 무시해서는 must not. 안 된다는 거지?